간밤 뉴욕 증시 오라클 쇼크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마감 후에 발표됐던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그나마 좀 시장 달래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라클이 딱 상처를 내고 마이크론이 연고를 발라줬는데 환부가 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앞서 우리가 인사이트에서는 그래도 곡괭이 반도체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딱 나오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임소정 연구원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제작진이 진짜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어떻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럴 수 있나요? 너무 좋았죠? 네, 저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메모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원래 있었듯이 마이크론도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내서 시간 외로 주가가 9%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이던스가 이제 항상 중요한데 차분기에 대해서도 187억 달러로 그러니까요. 이제 제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또 크게 이제 뛰어넘었고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은 회계 기준이 8월까지여서 이제 맞아요. 저희랑 다르죠. 한 달씩 좀 차이가 나는데 그 9월조차도 그 이후에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제 맞습니다.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그 정확히 이제 디시플린드 매너라는 표현을 쓰면서 확실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좀 좋은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일 만한 코멘트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기존 계획이 이제 180억 달러였는데 200억 달러로 굉장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근데 이제 아시겠죠? 메모리 업에서는 뭐 업이 좋다고 바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다시 수요가 좀 쪼그라들 때 한때 이런 문제를 그랬으니까요. 항상 겪어왔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코멘트가 훨씬 더 주가에 더 그렇죠. 좋은 포인트가 네, 맞아요. 되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가가 그 좋은 이제 모멘텀이 좀 계속 더 갈 네. 수 있다고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컨콜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컨콜 하면서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씩 네. 올라갔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디서플라인 그 네네. 얘기도 아마 여기에 좀 포함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년 2분기까지도 좋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분기까지 가다 보면 좋고 계속 좋다 보니 기저가 생긴단 말이죠. 누군가는 피크아웃 이야기를 내년에 되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계속 생산되고 이제 생산되고 이제 공급되는 면으로 보면은 저희가 가격이란 게 한없이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특히 레거시 쪽에도 오르는 이유는 캐펙스 투자를 할 때 이제 HBM 특히 이제 네. 선당 본조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이제 캐펙스나 어떤 기간을 너무 많이 이제 잡아먹다 보니까 레거시도 같이 좀 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쪼그라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좀 같이 오르는 이제 현상이 있었고 그 마이크론에서는 HBM 시장에 대해서 뭐 2028년에는 뭐 1,000억 달러까지 전망을 하는데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공감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 HBM은 그 서버 시장에서의 수요도 강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한 캐파를 깔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캐파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네. 설령 캐파가 많더라도 무조건 이제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에서도 이제 이들이 좀 조정을 하고 수요도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이 메모리 기업들이 계속 좀 즐기면서 예, 가격을 계속 이 좋아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좀 즐길 수 있는 구간은 네, 확실하니까 완전히. 투자자분들도 지금 구간은 또 즐기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 걱정할 타이밍은 좀 네.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HBM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또 컨콜에서 HBM 내년 것까지 다 완판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파이가 더 커졌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전체 이제 말씀하신 대로 HBM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니까 최종 칩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시장이 좀 작은데 이제 커스텀된 HBM을 제조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뭐 특히 엔비디아나 AMD로
그 향으로 이제 나가는 HBM도 있지만 이제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쪽으로 가는. 트레이니움 같은 기업들도 HBM을 필요로 하고 그들도 근데 이제 그 말씀 아마 아시겠죠 베이스 다이 같은 걸 이제 직접 핏하게 이제 설계하는 걸 원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하이닉스가 강세 좀 이제 이쪽 영역에서는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되게 중요한 뭐 방산이나 아니면은 뭐 우주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는 외부 그러니까 미국 기준 이제 해외 기업들의 네. 또 HBM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마이크론이 수요가 계속 트여줄 수 그쵸. 있다.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들 정말 많은데, 근데 오라클이 던져놨던 그 악재가 계속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좀 방했기 때문에, 근데 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뭔가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메모리의 어떤 수요에도 추후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HBM 생각이 들어서 수요에도 영향을 줄까? 그 네, 부분이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워낙 이제 오픈 AI와 함께 오라클 같은 이제 기업들이 워낙 이제 계약도 계속 많이 얘기하고 근데 이게 점점 뭔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큰 흐름에서 이게 점점 꺾이는 것의 어떤 초반의 이런 포인트들로 저희가 이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 많이들. 그래서 예전에는 AI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워낙 컸다면 이제는 이거 진짜 돈이 되나? 나중에 이렇게 지어서 회수가 될까?라는 이제 확인, 체크의 시간이 조금 이제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캐펙스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 뜻은 그들이 여전히 계속 많이 필요로 하고 향후에 뭐 지금의 어떤 구독 서비스 이외에도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 투자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계속 네.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요가 꺾일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HBM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국내 HBM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TC 본더를 만드는 쪽. 왜냐면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게 HBM을 완판됐다라고 한다면 파이도 커지면 사실 저는 오늘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쪽 움직임이 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옛날에 이제 많이 다 시세를 끌어들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좀 충분히 밸류를 받아갈 포인트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은 지금 HBM 투자를 뭐 많이 하겠다, 이쪽 위주로 하겠다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멘트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오를 만한 두 기업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네. 이유는 일단은 HBM4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은 큰 상태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3E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4를 필요로 하죠. 이제 루빈에서 필요로 하는데 루빈 생산도 이제 내년도 한 2분기 물론 딜레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없는 살림에서 어떤 장비를 넣어서 투자를 할까 할 때는 HBM4가 오히려 지금 약간 밀리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E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에 또 집중하려고 하면서 투자의 기조가 하이닉스랑 이제 약간 갈리게 됐거든요. 네. 항상 두 기업들은 비슷하게 이제 선당 공정 투자를 위주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하이닉스, 그 한화비전이나 한미반도체의 어떤 그 계약 공시들 이런 것들도 금액이 별로 크지가 않고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몇십 대씩 장비가 네. 나갈 걸로 예상했는데 뭐 5대 미만 그마저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나눠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실히 조금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특히 HBM4에서 좀 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3E 장비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칩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특히 전공정 투자라던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으로 좀 지금 분석을 해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HBM4는 장비가 바뀔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죠. 원래 지금 TC 본더를 네네네네. 쓰는데 이게 뭐 하이브리드 본더였나? 네, 하이브리드 이걸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비전, 한미반도체도 또 다른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 TC 본더를 계속 파는 게 좋은 그림인 거예요? 저희 이제 한화비전이나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네. 아직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너무 비싸고 그 뜻은 그걸 만드는 HBM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뛸 거기 때문에 아하. 수요를 쪼그라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HBM에서도 저희가 이제 4로 넘어가면서 그 높이, 그 칩의 높이가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굳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웨이퍼를 얇게 깎아서 여러 장을 넣을 필요가 없어져서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제 좀 밀렸고 오히려 지금 TC 본더가 계속 주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HBM의 질문 시간 진짜 워낙 많아가지고 이쪽 질문은 삼성전자 HBM4는 네. 조금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뭐 HBM3E도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100% 컴플리트드라는 평가는 못 받잖아요. 하이닉스처럼. 근데 HBM4는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사실 덧셈도 못하는데 곱하기 어떻게 라는 개념이 좀 먼저 떠올랐는데 3E와 4는 다른가요? 3E와 4의 가장 큰 차이는 사이즈가 달라서 사이즈가 다르다. 네, 3E는 11 곱하기 11mm고 이제 4로 넘어가면 11 곱하기 한 13에서 15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데 사이즈가 커진다 하면 회로의 모양도 바뀌고 열도 더 많이 나서 아예 3E를 잘했던 기업이 4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연결된 오히려 부분이 그 연결고리가 아니에요. 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경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이제 3E에서 기회를 좀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전공정에서의 회로를 잘 그리는 데에서의 역량을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공정에서 1A, 1B, 1C 이렇게 쭉 선단으로 가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B를 워낙 잘해서 1B로 계속 가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1C로 네. 1C 공정을 굉장히 많이 고쳐서 이제 비로소 높은 한 7, 80%의 수율까지 이제 냈고 뒤에서 이제 후공정에서 HBM을 이제 잘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자신이 있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칩의 어떤 성능 면에서 당연히 선단 공정을 쓴다 하면 속도, 열 이런 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퀄텀과만 잘 된다면 이제 점유율 싸움에서는 네. 삼성이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베이스 다이가 달라져서 네, 사이즈도 다 달라지고 회로도 다 달라진다. 회로도 달라진다. 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고 삼성전자는 NCF 방식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아, 네. 삼성전자는 NCF, 하이닉스는 MR머프 EMF잖아요. 네, 계속. 그거는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MUF로 안 가서 계속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쵸,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됐는데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로부터 퀄통과를 하면서 왜냐면 마이크론도 똑같이 NCF를 쓰는데 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삼성 혼자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하면 가면서 전공정도 뜯어 고치고 후공정에서 새로운 장비도 들여오려고 네. 하고 그런 이제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 결과 이제 4에서는 자신 있게 네, 수요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HBM4에서 정말 이제 사활을 걸었던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이제 진짜 증명할 수 HBM3의 있는. 수요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네. 있어서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가 언제까지 좀 더 유예를 시켜놔야 되는 상황인 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HBM 캐파를 마구 늘리느라 그 상대적으로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캐파가 점점 쪼그라들고 얘네를 막 어떻게든 HBM으로 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가 폭파될 정도로 디램 가격을 많이 엄청나게 올랐던데요.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DDR3나 DDR4 같은 이게 이제 나중에 잘 포장이 되면 LPDDR, GDDR 이렇게 삼성이 진짜 잘 만드는 레거시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수요는 계속 강하고 삼성은 갑자기 여기서 굉장히 큰 수익성을 맞아요. 얻게 될 수 있어서 내년도 실적은 전혀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그쵸. 갑자기 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HBM도 지금 디램 가격 상승분을 삼성전자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영업이익 1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제가 보니까 10월 말에 15만 원 목표가 네.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이 100조 원을 바탕으로 KB에서 16만 원 목표가 이야기했더라고요. 곧 이제 4분기 리뷰도 해주실 텐데 저도 이제 15보다는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쵸.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목표 주가 예. 제가 그 당시에 높은 편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또 뭐 이제 다들 올리고. 아닌 게 되더라고요. 지금 뺏기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뭐 이렇게 시장을 평가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보거나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이제 큰 숫자들 전체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봐도 이게 계속 이 강세가 굉장히 세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저희가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다 합쳐서 반도체 시장이 두 자릿수 이제 YOY로 두 자릿수 성장을 내년도에도 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24, 25, 26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게 1994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31년 만에. 근데 1990년대, 2000년 초반은 아시겠지만 뭐 닷컴 뭐 버블은 아니죠. 일단 그 컴퓨터의 어떤 그 공급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이 메모리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강한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했다면 지금은 더 큰 AI라는 시장이 메모리를 거의 그냥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표현할 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제 수요가 워낙 강하고 이쪽에서의 수요가 강하니까
PC나 스마트폰 같은 쪽에서도 메모리 가격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성 면에서는 삼성전자 100조 달성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쵸. 생각하고 하이닉스는 특히 HBM 같은 더 비싼 제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기업 모두 합쳐서 내년도 코스피 어떤 영업이익을 굉장히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목표가보다는 아마 상향해 주실 예, 거라 무조건 상향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을 못 하시니까. 아, 네. 아, 그래서 그쵸. 15보다는 업이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소캠2 샘플 보냈다고 합니다. 네네네. 소캠이 근데 HBM과 비교했을 때 마진이 얼마나 좀 차이가 날까요? 정확히 이제 기업별로 잘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네. 그리고 소캠이 이제 약간 이제 전기전자 다른 섹터 쪽 얘기여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요? HBM에 비해서는 마진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HBM이 굉장히 네. 먼저 빨리 크게 열렸기 때문에 수요가 그쪽이 아직 강하고 소캠은 이제 좀 도입을 네. 고려하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써보는 단계여서 그것 때문에 마진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이만큼이 남아서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가서 다음에 꼭 한 번 더 네. 출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임소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